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 68쪽 가고 있습니다. 자, 68페이지부터 이제 우리 법령의 마무리편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벌칙해서 총괄하는 시간. 단순 암기식으로 출제되고 또 편안한 시간이 연결되겠습니다. 교재 68페이지. 우리 개공사 등에게 부여되는 벌칙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공부하셨던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벌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고 그리고 질서벌이 있습니다. 형벌의 두 종류를 공부하셨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하는 것을 공부하셨고 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짜리를 공부하셨죠. 단순 암기식으로 출제되고 또 암기 코드 이런 거 넣어가면서 공부할 겁니다. 질서벌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진행됩니다. 자, 제일 센 벌이 3년에 2천만 원짜리 모두 6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68쪽 하단에 1번 내려오면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옆에 한마디로 뭐라고 적습니까? 무등록업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무등록업자 3년에 2천.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형벌이죠. 2번 무등록업자의 사촌 형님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등록한 자죠. 거짓 동그라미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2천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3번 금지행에서 공부했죠. 양도할선이 금지된 중간에 찾았습니까? 정서 찾습니다. 정서 등의 매매 교환은 3년에 2천에 해당합니다. 정서 금지행위 때 공부했죠. 그리고 내려가면 4번 직접 거래, 직접 동그라미, 쌍방대리, 쌍방 동그라미. 5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하여 마지막 줄에 보면 투기를 조장하면 투기의 동그라미 3년에 2천입니다. 금지행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3년에 2천만짜리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그리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천입니다. 뭐 특별하게 암기 코드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서, 직접 쌍방투기는 금지행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무등록, 거짓 등록 두 개만 보태면 됩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온다? 양이 많아서. 자, 그래서 69페이지 제일 상단에 2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제목 옆에다가 노래 제목부터 하나 적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받아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양이 많아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으시면서 느낌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출제할 수 있는 모습이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짜리 하나, 둘, 셋, 네 가지 넣고 위에 있는 놈 하나 딱 들어오겠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또는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벌칙 단어는 단순 암기식으로 갑니다. 암기하면 점수 받고 암기 못하면 꽝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들었던 것들을 총 정리하시니까 내용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가사까지 다 외울 정도는 필요 없고 이제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무엇입니까? 하면 제목 적으셨던 거 양이사가 이 말은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그때 거금 매매 협조는 어디서 공부했다? 금지행에서 공부했습니다. 됐죠? 자, 꺼내놓고 1년에 1,000만 원짜리 제목에다가 앞으로 양이 뭐다? 이렇게 물으면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양은 양도를 했다 이 말은 빌려서 하는 자가 반드시 있겠죠. 양수 받은 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사가 할 때 이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만 붙으면 무조건 1년에 1000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사까지 다 안 가도 된다 그랬죠. 일단 노래 제목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500만 원짜리 옆에다가는 노래 제목을 이렇게 적습니다. 500만 원짜리는 운명, 이요, 연자, 시까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 하면 반드시 운명을 기억합니다. 운명이요, 연자, 시. 자, 이때 운영규정 위반,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이렇게 하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그거 안 바쁩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한 협회, 명령을 위반한 중개협회입니다. 그리고 이는 해임 등의 사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할 때 이행의 이고, 그 다음에 요가 허위 신고를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연자시 할 때 연이 연수교육을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죠. 그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하면 500만 원짜리입니다. 운명이요, 연자까지가 500만 원짜리인데, 그럼 시는 뭡니까 하면 시는 연자시 부르는 소리입니다. 설명 안 해놓으면 또 시는 없네 시 하면서 시가 어디 갔는데 시 이러고 찾을까봐 설명해 드렸습니다. 500만 원짜리는 정확하게 앞으로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운명이요, 연자까지입니다. 연자까지. 연자인데 연자 이러면 좀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느끼한 느낌이 들잖아. 그죠? 느끼해서 연자 시 붙여놨습니다. 시 설명 안 하면 찾을까봐 계속 설명했으니까 하여튼 연자 시를 생각하시면서 500만 원짜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시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들어옵니다. 100만 원짜리 금액이 제일 약하죠. 금액이 제일 약하니까 요거 시험 나오기도 제일 좋다고. 왜? 부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노래 제목이 이복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표, 반납휴. 그래서 반납휴니까 문표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복의 문표 반납휴. 원래 노래 제목은 이렇게 되겠죠. 이복의 문표 반납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문표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제목 잡아라 그랬습니다. 막 가사까지 막 정신없이 찾아가는 분이 있는데 아직 가사 안 바쁩니다. 1년 동안 따라갈 겁니다. 자, 이복에 할 때 이는 참고로 이야기하니까 적지 마세요. 이전 신고 위반, 보정사본을 미교부하거나 게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문자 사용을 위반하면, 표는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반납 두 개 들어왔습니다.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자격증 반납 안 하면 그 뜻이에요. 휴는 휴업, 폐업 신고 위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빠르게 10분 만에 정리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고 또 일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이런 관련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자기가 벌써 이렇게 만들어서 체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 암기표를 만들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지금도 작년 것을 이렇게 꺼내고 공부하시는 분도 지금 가끔 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작년보다 법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오타를 발견해서 수정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막 자료가 다니니까 그냥 그 욕심에 그 자료만 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살짝 걱정합니다. 아, 수정해가면서 볼 수 있을 능력이 될까? 이렇게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공부하시겠다고 보는 건 괜찮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테니까 진도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표를 지금 보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내용도 모르는데 표부터 딱 주면 무슨 완전 구다는 소리죠. 이복에 문표 반납 이래 가지고 자기 있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서
이제 가물가물 할 때쯤 되면 자료가 착 들어갑니다. 자료가 들어가고 수업할 때마다 3번 봅시다, 4번 봅시다 이러면서 계속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 뭐까지만 기억한다? 제목만이라도 기억해라 까지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했습니다. 내용도 다 알면 더 좋지만 아직 그렇게 내용도 다 알아야 될 내용도 아니고 또 법이 개정되는 사항도 있고 기본서가 나오면 다시 동그라미 치면서 공부 다 합니다. 제목 기억해 놓으실 것. 자, 부과 절차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게 7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도 2문제가 나오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뭐 중개를 할 수도 있지만 내 부동산을 하나 샀다 또는 팔았다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는 국민된 도리로서 알아야 될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개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거래신고제는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제목부터 잘 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다. 그래서 제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제목 가지고 부동산이 뭘까요? 토지와 건물입니다. 우리가 중개대상물로서는 토, 건, 입, 광, 공, 임목, 광업, 재단 이것도 공부하셨죠? 그렇지만 입, 광, 공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거래를 하면 신고하라 그랬잖아. 그죠? 거래 중에서 무슨 거래만 신고할까요? 거래라는 것은 매매만 신고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만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도 할 수 있죠. 또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죠. 또 부동산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죠. 또 토지라면 지상권이나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지만 그런 거래들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는 뭐만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합니다. 제목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단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고를 했으니까 느낌 있다고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 갑,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두 사람이 거래가 일어납니다. 자, 이 거래가 임대차나 전세는 신고하지 않는다 그랬죠. 반드시 뭐 했을 때만 신고한다? 매매했을 때만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하라 그랬으니까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는지, 누가 신고해야 되는지, 또 며칠 만에 신고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그래,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단원이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를 하시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해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 나오면 눈이 툭 튀어나옵니다. 무슨 집을 하나 팔았는지 샀는지 모르지만 신고를 안 해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 나오면 딩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떠나서라도 이 제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요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매매했을 때 신고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시면서 단원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교재 74페이지를 봅니다. 74페이지 제일 상단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요. 그 상단에 있는 조문 1번이 이 전체 내용의 50%입니다. 50%. 그러니까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1번 거래 당사자는 이렇게 갑니다. 거래 당사자가 누구지요? 매도 매수인은 이걸 보고 우리는 매매만 신고한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매도 매수인은 토지 건축물 토지 앞에 1번 다시고 건축물 앞에 2번 답니다. 자, 토지 건축물인데 갈로 열고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 앞에 3번 다시고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앞에 4번 답니다. 자, 결국 무슨 소리죠? 1, 2, 3, 4 네 가지가 신고 대상임을 가르쳐 줍니다. 에 대한 뭐를 했을 때는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매매 계약의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도 있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경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낙찰자겠죠. 나 이 경매 물건 하나 살게.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충분히 있지만 경매 같은 것들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밑줄 딱 긋습니다. 꽉 잡아야 된다 그랬죠. 보통 우리 수험생들은 며칠 만에 신고해야 됩니까? 하면 60일 내로. 이런 건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런데 앞에 계약일을 놓칩니다. 잔금 지급하고 60일 내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고, 등기해놓고 60일 내로 이렇게 하는 분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언제로부터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로 실제 거래 가격 등 매매 대상 부동산을 관할하는, 마지막 줄 것입니다.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 그 등록관청도 원래 시험 문제입니다.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 줄 거놓고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신고도 줄 것입니다.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공동신고라는 것은 매도 매수인이 같이 신고서를 작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공동으로 신고는 하되 제출은 한 사람이 합니다. 요 개념도 중요합니다. 자, 제출은 누가 한다고요? 한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신고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면 맞다고 동그라미 쳐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1인이 제출합니다. 자, 지금 그 1번 지문을 크게 읽어드렸고 또 1번이 50%다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지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옮겨 적습니다. 필기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 자, 지금 이제 전체 50%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묻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 했을 때만 신고한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 매매만 신고합니다. 누가 이제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합니다. 3번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등록관청인데 여기 A가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일산에 있는 아파트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노원에 있는 개공사 일산 아파트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지. 그죠?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부동산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하면 부동산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이다. 이게 원래 시험에 나왔다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일산이라고 하니까 그럼 일산까지는 그런 대로 가깝기는 하죠. 이게 제주도에 있는 토지다. 제주에 있는 땅이다. 토지면 토지도 거래하면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제주시에 가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무슨 물건을 거래했을 때 신고합니까? 토지를, 그리고 건축물을. 그런데 건축물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입주권, 분양권을. 그래서 신고 대상 물건이 모두 몇 개? 4개입니다. 4개. 요 신고 물건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5번째. 부동산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땅이면 제주까지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주까지 가서 신고하는 게 쉽다? 어렵다? 제주까지 가는 거 장난 아니죠?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을 2가지를 줘야 됩니다. 하나는 직접 가서 하는 것을 방문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을 2가지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죠? 그래서 뒤편에도 내려오겠지만 방문신고와 전자문서로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좀 감각을 살리려고 물어봅니다.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방문신고를 많이 할까요? 인터넷으로 많이 할까요? 99%가 전자문서로 합니다. 99%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여러분 노원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 노원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된다? 노원구청에 가야 되잖아요. 그 노원구에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노원구청까지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안 쉬워요. 그러니까 99%가 전부 다 뭘로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한다니까요. 전자문서로 신고합니다.
물론 뭐 무슨 방법을 하느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감각을 한번 살려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또 묻습니다. 누가 신고하라 그랬습니까? 거래 당사자는 그랬잖아. 그죠? 거래 당사자가 누구다? 매도 매수인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라는 말은 매도인, 매수인이 신고서를 같이 작성해서 공동으로 신고하되 1인이 제출한다. 여기까지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제출은 한 사람이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7번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O, X, O입니다. 1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이 아파트를 3억에 사고 팔았습니다. 그럼 3억에 사고 팔았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수자가, 야, 2억에 신고하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금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3억에 사고 팔았는데 2억에 사고 신고하자. 그래요. 그럼 매도인이 좋다. 2억으로 하자. 그러면 허위라도 신고가 되겠지. 근데 갑이 야, 나 3억에 팔았는데 2억에 신고 못 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갑은 얼 때문에 신고가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은 얼 때문에 500만 원 과태료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갑 혼자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자, 1인이 신고할 때는 그러면 원래는 공동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1인이 신고하러 왔으니까 왜 1인이 왔다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유서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거기다가 계약서를 사본을 첨부하여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첨부하여 계약서 사본에다가 1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선생님은 사유서 쓰는 법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갑이 사유서를 쓸 때는 사유서 해놓고 나 갑은 3억에 팔았는데 을이 자꾸 2억에 신고하자 하여 혼자서 합니다. 그게 사유서입니다. 그때 자꾸는 2번 더 가도 되고 3번 더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이 자꾸 2억에 신고하자 하여 나 혼자 신고합니다. 그게 사유서죠. 사유서에다가 계약서 사본을 딱 첨부해서 내면 그러면 을은 어떤 사람이 되지요? 나쁜 사람은 저건 좀 심하고 이렇게 사유서를 딱 내면 을은 허위 신고를 요구한 자가 되죠. 허위 신고 요구하면 요거 탁 내는 순간 을에게는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 탁 나갑니다. 그래서 허위 신고를 요구하면 500만 원이구나.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것들은 거의 다 500만 원입니다. 거의 다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짜리 아닌 것만 2개 딱 잡고 있으면 시험은 딱 잡아낸다고. 이게 양이 많습니다. 위반하는 제재가.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얼마? 500. 이거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 그죠? 근데 500짜리 아닌 게 2개 있어요. 그럼 그것만 뽑아내면 이 단어는 그 한 페이지 많은 벌칙들을 다 정리합니다. 허위 신고를 요구하면 500. 신고 안 하면 500. 그런데 옆에서 또 이런 사람이 있죠. A 다시, 우리 소공사 등이 갑보고, 에이, 3억에 팔았지만 2억에 해도 괜찮아요. 허위 신고 해도 돼요. 우리가 전부 입 다물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허위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죠. 그래서 옆에서 허위 신고하는 걸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도 방조하는 거예요. 방조하더라도 무조건 얼마짜리? 500이에요. 그럼 무조건 500 딱 정리해 놔주시라니까 그죠? 허위 신고를 요구하거나 방조하거나 조장하거나 신고를 안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얼마? 500 딱 잡아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1인이 제출하는데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됐고, 그런데 거래를 할 때는 개공사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개공사 없이 할 수 있죠. 우리 둘이 사고 팔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둘이 사고 팔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개공사가 개입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개공사가 개입이 돼 있으면 신고를 누가 해야 됩니까? 당사자들이 해도 되고 개공사가 해도 되고 하면 무조건 X예요. 개공사가 개입돼 있으면 8번째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사가 신고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요 부분이 더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가 개입돼 있으면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사가 신고합니다. 그럼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지문도 나오겠죠. 개공사가 개입돼 있으면 매도 매수인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들어오면 OX, O라고 O 됐죠. 그래서 반드시 개공사가 있으면 개공사가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강조하지 않으면 개공사가 해도 되고 당사자들이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그죠? 그래서 개공사가 개입돼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신고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데 다시 조심하라는 거.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할 때는 공동으로 신고하여 1인이 제출합니다. 그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1인이 제출한다와 1인이 신고한다를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의미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한테 좀 더 익히게 하려고 강조하려고 왜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놓고는 제출은 한 사람이 해도 될까요? 왜 법을 그래 만들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좀 이따 보게 되는데 거래 신고서가 가볍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고 덜덜덜덜 떨면서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온몸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왜 1인이 제출할 수 있다 그랬죠? 가볍거든. 그래서 두 사람이 덜덜덜덜 떨면서 안 가도 돼. 그죠? 제출은 1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온몸으로 신고해놓는 것도 지금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로 하는데도 공동으로 신고하여 공동으로 제출한다에 걸려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쭉 정리했는 것들이 이때 오른쪽 페이지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재 75페이지 상단에 거기 1번 한번 읽어봅시다.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당해 개공사는 서명 또는 날인한 거래 신고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데 당해 개공사는 요래 되어 있잖아요.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당해 개공사는 반드시 요래 하나 적으십시오. 반드시. 그러니까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사가 신고를 합니다. 근데 바로 밑에 2번 별표 소공사의 대리신고라는 말이 들어왔습니까? 이제 요거는 원래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니까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자,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개공사를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소공사는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개공사가 개입됐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하라 그랬죠. 근데 개공사가 신고를 하는데 개공사가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소공사인데 소공사가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소공사는 뭐 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그랬지. 소공사가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신고는 개공사가 다 해놓고 소공사가 대신 갖다 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개념을 좀 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고용신고를 한 소공사는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신고를 대리하는데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소공사는 개공사의 위임장 제시는 필요 없고 신분증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참 재밌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소공사 이름이 뭐다? A예요. 근데 A를 대신해서 소공사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소공사가 대신하러 왔으니까 A의 위임장이라든지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 강조했다고. 필요하지 않고 소공사는 뭐만 가져가면 된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돼요.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소공사는 앞부분에서 공부했습니다. 고용을 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죠. 그럼 이 소공사는 등록관청에 고용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분증을 딱 보고 이름을 탁탁탁탁탁 찍으면 어느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개공사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소공사는 개공사의 서류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고용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용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뭐만 가져가면 된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되죠?
그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3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자,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인터넷으로 신고가 99%라 그랬잖아요. 자, 3번의 첫째 줄. 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는 전자문서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인 소공사에 의한 신고는 그러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죠? 개공사를 대신해서 소공사가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소공사가 직접 가서 하는 건 되지만 대리 신고를 할 때는 전자문서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방문 신고해야 됩니다. 그거 개념도 하나 잡아주셔야 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는 4번. 이때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매도 매수인 또는 개공사에게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눈 딱 감고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강조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것은 위반하면 무조건 500 딱 찍어놓고 500이 아닌 것만 두 개를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500짜리다를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는 4번 내려가면 드디어 신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신고사항 모두 몇 개? 모두 7개입니다. 자, 주목합니다. 7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래 것들이 신고사항입니다. 이러고 썩 지나가 버리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뭐 설마 이까지 나오겠나? 7가지 양도 많고 그리고 또 설마 나오겠나 생각하고 시험에서 설마 나오고 설마 나오면 조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건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를 들으려고 옵니다. 사실은 뭐 글자를 모르는 거 아니니까 집에서 날씨도 춥고 한데 뭐 오고 가기도 먼데 소파에 다리 2개 올려놔 놓고 그죠? 이래 책 턱 펴고 신고사항 1, 2, 3, 4, 5, 6, 7 그래 맞네 하고 썩 넘어가고 이러면 합격하고는 완전히 날셉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도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에 와서 들을 때는 자 이거 설마 조집니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사실은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동영상 수업 듣는다고 아침에 그죠? 그 동영상 틀어놓고 뭐 수업하는 거하고 소리가 다 나오죠. 계속 틀어놓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한 3시간 해놓고는 나는 오늘 6강좌 들었어. 듣기는 6강좌를 틀어놨었지. 듣기는 뭘 들어. 그죠? 전화 오면 전화 다 받습니다. 물 끓으면 가스 불 끄고 다 합니다. 또 띵동 하면 한번 열었다 나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6강을 다 봤대. 텔레비만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돌아가고 전기는 전기대로 아끼고 공부는 꽝입니다. 꽝. 그래 놓고 나는 오늘 6강을 다 들었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죠? 뭐 들었는데 하면 몰라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공부한다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한 의지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만약에 복습학을 하실 때는 진짜 전화기 이런 거 다 꺼놓고 해야 됩니다. 딱 꺼놓고 거기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 컴퓨터로 본다는 건 무생물이잖아. 대화가 없잖아. 그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자기는 일방적으로 보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30분만 집중해서 보면 졸린다니까 벌써. 그죠? 눈도 침침해지고. 그죠? 그러다 또 딴 생각한다니까요. 화면은 지 혼자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머리는 딴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창문 닫았나? 열었나? 이거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 학원 강좌에 안 빠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게 오고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날씨도 춥고. 그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와서 듣는 이유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들으려고 지금 오는 거고 지금 7가지는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슬렁슬렁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사항이 중요한데 자, 이 나연 좀 이걸 감각을 좀 살리고 싶어서 또 만만한 앞에 분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책 보지 말고 자 봐요.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게 아파트라고 칩시다. 아파트를 거래하면 신고한다 그랬죠. 신고하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뭐를 신고해야 될까요? 매매만 신고하는데 신고해야 될 사항이 뭐냐고. 그렇지. 하나만 합시다. 가격 신고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실거래가라 그럽니다. 실거래가 신고 사항입니다. 또 뭐 신고해야 될까요?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그렇지. 신고를 할 때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 사항, 뭐 김갑동, 이열순, 이거 주소, 성명, 이거 신고 사항입니다. 그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이라 그럽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가격도 신고해야 되고 매도 매수인의 인적 사항도 신고해야 되고 또 뭐? 그렇지.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면 평수 몇 평짜리다.
또는 소재지, 상계동에 있는지 중계동에 있는지, 그죠? 소재지, 이것도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분 대답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각을 던지고 법으로 되어 있는 7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신고해야 될 것 첫 번째, 1번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 신고해야 돼요. 그 인에다가 동그라미 인. 계약일자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대답하신 분 중에 계약한 날짜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잖아, 그죠? 계약일자 신고합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신고입니다. 지 동그라미. 지번 지 동그라미. 지목 동그라미. 그 지목도 지를 동그라미 해도 되는데 지지지 하면 라디오 꺼지는 소리 나와요. 그래서 지지목 이렇게가 포인트를 탁 겁니다. 지지목. 그 다음 거래 부동산의 종류 종 면적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실제 거래 가격 실,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 조. 7번 개공사의 중개에 의한 계약이면 개공사도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 동그라미.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때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슬렁슬렁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신고사항이라고 물으면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인, 계, 지, 지목, 그리고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할 사항이 뭐라고요? 인계, 지, 지목, 종면, 실, 조, 중. 무슨 구다는 소리 같다, 그죠? 이 구다는 소리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한 번씩만 씩 웃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읽어도 이제 3주만 지나면 저절로 기억해요. 제목을 잡아야 가사가 따라 나온다고. 자,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 인이 뭐다? 매수, 매도인, 인적 사항, 계약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실거래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을 신고사항으로 가져갑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그래서 앞에 3분한테는 감각적으로 물었지만 앞에 3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금액, 실거래 금액 신고해야 된다. 하나 맞았죠? 그 다음에 면적도, 평수도 신고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인데 이거 말고도 많죠?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계약한 날짜 이런 것들이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 하면서 앞으로 따라갈 겁니다. 넘어가서 76페이지 신고 필증의 교부. 자, 여기서 하나 잡아야 될 거. 상단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상단에 신고 필증을 언제까지 교부합니까? 즉시 교부해야 한다. 즉시에 동그라미를 탁 해놓습니다. 자, 이 즉시 교부한다를 설정 여러분한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이러면 OX. X입니다. 거기 지체 없이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 못하면 또 점수가 안 됩니다, 이게. 자,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뭐 지체 없이 교부하는 거나 즉시 교부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죠? 싶으죠? 근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다? 즉시 교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체 없이 하면 틀릴까요? 즉시가 빠르다, 지체 없이가 빠르다. 즉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틀립니까 하면 지체 없이는 글자가 4개고 즉시는 글자가 2개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4개짜리 적으면 틀린다고, 그죠? 이렇게 접근해요. 즉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부 즉시입니다, 이게. 그럼 즉시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말장난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자, 두 사람이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사고 팔면 매수자는 반드시 뭐 한다? 등기하겠죠. 상식이잖아, 매매하면. 그죠? 자, 등기를 하는데 뒤편에 가면 배우시겠지만 등기하기 전에는 원래 금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 둘이 사고 팔았다라는 금인을 받고 등기를 해주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금인은 받은 것으로 봐줘요. 그럼 금인은 받은 것으로 봐준다라는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바로 등기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고했다는 신고 필증을 즉시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딱 가면 등기를 해주겠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지만 등기라는 놈은, 그죠? 같은 날에 하더라도 오전에 등기한 놈하고 오후에 등기한 놈하고 순서가 달라요.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너무너무 큰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사람한테는 3일 만에 교부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일주일 만에 예를 들어서 교부해줬다면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교부받음으로써 손해를 본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런 것에 휘말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신고가 탁 들어오면 즉시 딱 교부해보준다고 그죠? 이때 즉시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신고서가 딱 들어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다 읽어보고 아 별일이 없네 그러면 도장을 딱 찍어서 내줄 것 같지요. 안 그렇다니까. 신고가 딱 들어오면 보지도 안 하고 도장 찍어서 탁 내준다니까요. 이거를 즉시 교부한다고. 자 이렇게 즉시 교부를 해줘 놓고 그럼 저 사람 받아서 갔죠. 가고 난 뒤에 이제 천천히 본다고. 천천히 보니까 잘못되었네 누락되었네 빠졌네 하면 보완하세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적시라는 말을 이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뭐 보지도 안 하고 도장 찍어 내주겠나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 필정은 언제까지 교부해 준다. 즉시 딱 교부해 준다니까. 즉시 교부해 주고 가고 나면 이제 천천히 이걸 본다니까요.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거나 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오. 추가로 보완하세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죠? 즉시라는 말을 이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즉시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내려가면 2번 이렇게 교부가 되면 거민의 이제 신고 필정을 받은 때는 거민은 뭐 한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 거민 받을 필요는 없다. 지금 이 말이죠. 그리고 3번 해제신고 중요합니다. 해제신고 별표 탁 찍어놓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면 자 다시 묻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어떻게 됐다고요? 무효 취소 해제됐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깨진 때는 당사자 또는 개공사, 신고를 대리한 자 등은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 제출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이것도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털려요. 털려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강조했죠. 그죠? 까맣게 강조한 이유를 여러분 느낌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감각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을 3억에 사고 팔았습니다. 3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보나마나 이래 나오겠죠. 1월 1일 계약했다 치고 계약금 뭐 1억 지급하고 3월 1일 중도금을 1억 지급하고 5월 1일 잔금을 1억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서가 만들어졌겠죠.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요? 3억. 그 1월 1일 날 계약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되지요? 이걸 계약서가 이래 나왔다면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되냐고?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그래 봐요. 감각 떨어지잖아. 그래서 물어본다고. 신고는 언제까지 하라 그랬다? 계약일로부터 60일 내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계약이 언제 했지요? 1월 1일. 그러면 60일 내로면 1월 한 달 30일, 2월 한 달 30일 치고 우리끼리 말하면 3월 1일까지는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7월 언짜고 저짜고 하는 사람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죠. 이렇게 적어놓고도. 그죠? 그래서 이거 보라고 일부러 묻는 거예요. 자, 1월 1일 계약서가 나왔으면 이제 3월 1일까지는 신고해야 돼.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1월 1일 계약을 하고는 1월 15일 날 신고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 착한 현상, 잘하는 현상, 괜찮은 현상. 그죠? 원래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3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약하고 1월 15일 날 신고했다니까요. 됐죠? 자, 이렇게 신고를 다 해놨는데 3월 1일이 되면 이제 중도금 지급됐겠죠. 3월 1일 중도금도 지급됐고. 근데 4월 1일이 돼가지고 계약이 어떻게 되었다? 무효 취소 해제됐다니까. 그 중도금도 지급되고 4월 1일 날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중도금 지급이 아니라 잔금 지급하고도 당사자들이 안 맞으면 야 우리 계약 없는 걸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묻는 거. 이렇게 거래 신고는 다 해놨는데 4월 1일이 돼가지고 계약이 무효되어 버렸어. 깨져 버렸어. 그러면 신고한 것에 대해서 깨졌다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고를 다 해놨는데 계약이 중간에 깨지면 깨졌다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지금 동그라미 했잖아요. 제출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지문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 하였는데 중간에 무효해지 취소되면 무효해지 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들어오면 틀린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를 크게 강조합니다.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되고 왜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 중간에 4월 1일이 돼가지고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깨졌다 하더라도 잔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잔금 안 넘어가겠죠? 잔금이 안 넘어가면 등기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세금 발생할 일도 없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분한테 물어봐요. 본인은 전에 신고를 다 해놨는데 중간에 계약이 깨졌다면 깨졌다고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상관없으니까 좋다. 본인은 신고 다 했는데 중간에 깨졌어. 그럼 깨졌다고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열받아서. 그래요. 그렇고 좋다. 안 한대. 본인은 신고 다 해놨는데 중간에 계약이 깨졌어. 깨졌다고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뭐 한다도 나오잖아요. 왜 한다? 깔끔하니까. 그렇지. 진짜 깔끔하니까. 그죠? 그래. 지금 제가 일부러 앞에 분한테 왜 물어본 줄 아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두 분은 안 한다 그랬어. 왜 안 한다? 하기 싫었어. 그죠? 근데 이분은 한대. 왜?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나는 신고해놨던 거 깨졌으면 나 깨졌다고 신고하겠다는데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만약에 중간에 깨지면 신고한다 안 한다? 나 해요. 같은 성격이 깔끔하기 때문에. 나 해요. 나는 해. 뭐 그죠? 그러면 깔끔하게 나는 깨졌으니까 이거 깨졌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때 부동산 거래 해제 등 확인서를 깨졌다고 신고한 것을 언제까지 교부해 준다? 즉시 교부해 준다고. 되겠죠? 스토리 고래 익히셔야 됩니다. 깔끔하다는 이야기까지도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보고. 자, 그래서 결국은 깨졌다고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를 이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6번 검증체계의 구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이 신고가 옳은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줄에 국토장관은 동그라미 놓고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자, 누가 검증체계를 운영하고요? 국토장관이. 자, 국토장관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놓고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해서 신고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하여야 함에 줄 닦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시스템은 누가 만들고 국토장관이 만들고 검증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그리고 그거 구분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을 했으면 3번 세무서장은 신고사항을 국세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래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뭐 실거래가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부과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7번 정정과 변경 그리고 오른쪽에 위반 시의 제재 천천히 갑시다. 지금은 내용도 파악 다 안 돼 있는데 막 이런 것들 막 두드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의 50%입니다. 50%. 이 부분을 딱 잡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거래 신고 정리하셨고 넘어가면 80페이지 이제 중개계약이라 하여 실무편으로 가볍게 접어들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따라갑니다.